어제 시장이 무너지던 그 순간 삼성전자는 조용히 큰일 하나를 해냈습니다. 공포에 가려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건 회사의 미래를 바꿀 소식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어제 하루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제를 두고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렀어요. 삼성전자는 10% 넘게 빠졌고 장중엔 거래가 멈추기까지 했죠. 계좌를 볼 엄두조차 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조용히 나왔습니다. 공포에 완전히 묻혀버린 소식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공포가 아니라 어제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어제 나온 소식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설계도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칩 이름은 AI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칩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일정까지 확정된 소식이에요. 삼성전자가 이 칩의 공식 일정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이야기가 드디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소식을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칩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이건 그냥 칩 하나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고생해온 사업에 물꼬를 트는 소식이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다 듣고 나시면 왜 이게 큰 소식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파운드리라는 말이 자꾸 나올 텐데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파운드리는 남의 설계도를 받아서 대신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아주 특별한 요리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대량으로 요리할 주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주방을 가진 곳에 맡기는 거예요. 그 주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레시피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요리를 대신해주는 곳이죠. 설계는 남이 하고 생산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 레시피를 들고 온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회사이기도 해요. 자율주행 차도 만들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도 만들고 있죠. 그 모든 걸 움직이려면 아주 똑똑한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 두뇌가 바로 이번에 만들 칩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칩을 만들 주방으로 삼성전자를 고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칩은 아무 주방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설비가 있어야 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칩이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는 아주 까다롭게 주방을 고릅니다. 그 까다로운 심사를 삼성전자가 통과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삼성의 실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기사에 이 나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지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노는 아주 작은 단위예요. 반도체를 만들 때 회로를 얼마나 촘촘하게 새기느냐를 뜻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고 앞선 기술이에요. 쌀 아래 글씨를 새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글씨가 작을수록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나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식이 의미하는 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난이도의 기술로 테슬라 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공장에서요. 이 공장은 삼성이 미국에 크게 투자해서 지은 곳이에요. 내년부터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안 돌던 공장에 드디어 불이 켜지는 거죠.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도 일감이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이 진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사에 테이프아웃이라는 말도 나왔죠.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해요. 칩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붕어빵 틀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반죽만 부으면 붕어빵이 나오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곧 진짜 생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행 직전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와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와 함께 8개월 만에 이 나노 개발을 마쳤다고요. 8개월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최첨단 기술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한 거예요. 보통 이런 개발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삼성의 기술력이 빠르고 단단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이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까요? 사실 삼성전자에게 이 파운드리 사업은 오랫동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인데요. 이 사업은 계속 적자였거든요. 고객을 못 구해서 공장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못 돌리는 상황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최고급 주방을 차려놨는데 손님이 안 오는 식당 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텅 비었던 주방에 테슬라라는 큰 손님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먹고 마는 손님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주문을 넣을 단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이 칩을 자율주행 차에도 쓰고 로봇에도 쓸 거라고 합니다. 차와 로봇이 팔릴수록 칩 주문도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죠.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걸 업계에서는
아주 좋은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식당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유명한 손님이 자주 오는 식당은 소문이 나기 마련이죠. 저 집 음식이 좋으니까 저런 손님이 가는구나 하고요. 그러면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옵니다. 반도체 세계도 똑같아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광고가 됩니다. 다른 큰 기업들도 삼성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다른 큰 기업들과도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칩, 인공지능 칩 같은 분야에서요. 하나둘 손님이 늘어나면 적자였던 사업도 흑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서서히 낫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면 회사 전체 이익도 확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까먹던 돈이 오히려 벌어주는 돈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온 날 왜 주가는 10%나 빠졌을까? 이상하죠? 그런데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제 하락은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무너뜨린 건 중동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면서 전쟁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그 공포가 우리 시장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기름이 지나가는 좁은 길목이에요. 그 길이 막히면 기름값이 오르고 전 세계가 긴장하죠.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은 것도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불안해지면서 모두가 겁을 먹은 하루였던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삼성전자를 큰 나무라고 해볼게요. 어제 그 나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병들어서 흔들린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센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죠. 중동에서 불어온 그 바람이 나무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이 나무는 새 뿌리를 하나 더 뻗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 칩 소식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더 깊이 땅을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그 뿌리는 남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주가는 온도계고 회사는 엔진입니다. 어제 온도계 눈금이 뚝 떨어졌죠. 그런데 엔진이 고장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엔진은 새 부품을 달고 더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날씨가 추워서 온도계가 내려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온도계일까요? 엔진일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제 주가가 10% 빠졌죠. 그럼 삼성전자의 가치가 하루 만에 10% 사라진 걸까요? 공장이 열에 하나 없어졌나요? 기술이 열에 하나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테슬라 칩이라는 좋은 소식이 더해졌죠. 회사는 어제보다 나아졌는데 주가만 빠진 겁니다. 바뀐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동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분간 주가는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칩도 실제 양산은 내년부터예요. 당장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 무작정 낙관하지도 무작정 절망하지도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많은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다 팔아버리거나요. 반대로 싸다고 급하게 사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남아요. 불이 난 집에서 뭘 챙길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락의 원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하락이 회사가 나빠져서 온 걸까요? 아니면 바깥바람 때문일까요? 어제는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좋은 소식을 냈으니까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공포가 훨씬 줄어듭니다. 알 수 없는 공포보다 아는 공포가 견디기 쉬우니까요. 세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레버리지 상품들이 30% 넘게 폭락했어요. 큰 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베팅하면 이런 날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린 돈은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기다릴 여유를 뺏어가거든요.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회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중동 상황이 진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는지요. 셋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더 나오는지요. 넷째, 테일러 공장이 내년에 제대로 가동을 시작하는지요. 이런 것들을 차분히 지켜보시면 시장이 조금씩 선명해질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 뉴스만 봤습니다. 검은 월요일, 서킷 브레이커, 10% 폭락, 그런 소식들만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같은 날 테슬라 칩이라는 소식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소식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어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냈을 겁니다. 같은 날인데도요. 이게 바로 소음과 신호의 차이예요. 소음은 시끄럽고 자극적이라
아니라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반면 진짜 신호는 조용해서 놓치기 쉬워요. 어제 급락은 소음이었고 테슬라 칩은 신호였습니다. 소음에만 반응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용한 신호를 알아보는 눈,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그 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보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 뉴스는 누구나 넘치도록 봤으니까요. 차이를 만드는 건 그 정보를 판단할 나만의 잣대입니다. 잣대가 있으면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수 있고요. 잣대가 없으면 그저 파란 숫자에 겁을 먹게 되죠. 오늘 이 시간이 남겨야 할 건 삼성전자를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다 던지지도 조급함에 뛰어들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거든요.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어제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확인하셨듯이 삼성전자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무너지던 날 회사는 오히려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삼성의 주방을 골랐고요. 아픈 손가락이었던 사업에도 드디어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께 솔직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이런 속사정, 다음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이런 걸 큰손들은 진작에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둡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남들 파니까 덩달아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곤 하죠.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정보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죠.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신호이고 뭐가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 하나로 깨어볼 기준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개미와 큰손의 판을 가르는 셈이죠.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개미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큰맘 먹고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시나리오 매매일지, 또 하나는 자가진단 시트예요. 시장이 어디로 흐르든 어떻게 대응할지는 매매일지가, 지금 내 상태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는 진단 시트가 잡아드리는 거죠. 먼저 시나리오 매매일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이 시장에서 15년 넘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일지입니다. 1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써왔어요. 시장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옆으로 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개미들은 대부분 한 가지 시나리오만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갑니다. 오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빠지면 당황하고, 빠질 거라 생각해서 못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또 후회하고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시나리오 매매일지를 쓰면 어떤 흐름이 나와도 미리 준비된 대응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둔 기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구체적으로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열어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두 번째 자료는 새롭게 만든 자가진단 시트입니다. 내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예요. 시장에서 솔실 보는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가 있어요.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못 본다는 점이거든요. 평소엔 괜찮아 보이던 비중도 5%만 빠지면 손이 떨리고, 멘탈 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도 막상 폭락을 보면 충동적으로 정리하게 되죠. 이걸 막으려면 미리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둬야 해요. 내 포지션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지금 비중이 내 멘탈을 흔들 정도인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딱 1분이면 진단됩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에 끌려다니면 결국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유료 상품이 아닙니다.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종목 사라, 팔아라 찍어주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 그런 걸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달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보실 수 있게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셔도 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갸웃하시죠?
공짜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한번.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구조인 거죠. 맞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를 한 뒤. 두 번째,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뭐 적으실 것 없어요. 자료 받으실 것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금 규모에 따라 지켜야 할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소액이신 분과 큰 돈을 굴리시는 분이 똑같이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주신 규모에 맞춰 시나리오 매매 일지와 자가진단 시트를 각각 다르게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고 심지어 제가 무료로 드리는 자료를 돈 받고 대파는 분들, 또 유료방으로 끌어가려는 업자들까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실제 구독자분이 맞으신지 확인차 한번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건 우리 개미분들을 지키기 위한 절차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기준을 지켰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변수 하나 터질 때마다 또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이 됩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개미와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개미,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사뭇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